꽁지야 타로 봐줘. 우리 1번 분들 봐볼게요. 신이 보내는 메시지, 1번 분들을 찾아올 기적 무엇일까요? 1번 분들 뭔가 좌절, 무너져 있는 심리 상태에 대한 카드가 나왔는데요. 제가 1번 분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은 계속 엎어지는 과정을 겪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를, 엎어지는 거를 다시 또 일으켜 세우고, 근데 또 엎어지고 다시 또 일으켜 세우고, 이걸 반복해 오신 분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막 이어가다가도 그게 잘 안 돼서 다시 엎고 다시 수정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셨거나 어떻게든 계속 끌고 가려고 하셨던 그런 모습인데, 한편으론 이제 또 과연 그게 의미가 있을까, 내 스스로 또 너무 많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계속 고치고 수정하고 하면서 그냥 차라리 다 애초에 없던 걸로 만들고 새로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그런 문제에 좀 서 계셨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다른 걸 해야 되나 이렇게 자기 확신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사람 문제라면 아예 그냥 다른 사람을 만나야 하는 건가, 끊어내야만 하는 건가, 이런 게 좀 고민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뭐가 맞는 방향인지 정말 모르겠다. 어쩌면 머리로는 아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이, 몸이 따로 논다, 그래서 힘들다,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데, 지난 시간에 내가 쌓아온 것들, 이어온 것들에 대한 것을 좀 지키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건 내가 보내온 시간들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게 물거품 되는 것을 지켜볼 견딜 용기는 없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아예 또 새로 시작한다면 다시 처음부터 모든 걸 쌓아가고 다시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 딸린다. 왜냐면 그동안 모든 힘을 다 써버렸으니까. 즉, 어쩌면 이번 분들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또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요. 이 문제가 1번 분들한테 가장 중요했었다. 막 계속 매달리게 되고 집착하게 되고, 그래서 또 사람에 대한 문제라면 아직 정서적인 후유증이 좀 많이 남아 계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카드에서 1번 분들은 양면을 보지 못하는 상태라고 설명이 돼요. 종전에도 양면이 있는데 앞면만을 보느라 뒷면이 있다는 걸 잊고 있었다.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어요. 세옹지마라는 말처럼 그때는 재앙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시간 지나서 나를 살리기도 하는 거죠. 때문에 이 리딩은 1번 분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양면에 대해서 얘기하는 리딩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읽어보면 지금 여기 두 번째 카드를 봐보면 완지 6번 금의환영을 의미하는 카드인데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유지해온 일에서의 소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냥 뭐 공부해서 장원급제한다 그런 거와 비슷한 건데 오래 준비를 해야지, 노력을 해야지만 이룰 수가 있고 또 그게 끝나면 내 나름의 자유와 재미와 권력과 부러움을 즐길 수 있어지는 그런 거. 그러니까 근데 그 전에는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 참는 기간, 은둔하는 기간, 누구보다 초라했던 기간이 필수적으로 수반이 되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마음고생이 필시 따르는 문제이다. 그치만 이렇게 상황이 딱 반전되는 거, 말씀드렸듯이 동전의 양면처럼요. 그동안은 되게 어두운 곳에 있었는데 이제 확 백마를 타고 밝아지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저걸 했지? 라고 볼 수 있는 약간 그런 선상에 놓이게 되는 문제는 또 나를 넓은 곳으로 데려가주고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펜타클 10번도 함께 나왔는데 그러니까 일반 분들이 뭔가 대인관계, 교류, 만남 이런 데서 많이 좀 풍요로워지고 이게 그냥 나랑 맞는 사람이랑 만났어, 재밌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뭔가 도움을 받고 새로운 걸 많이 좀 해갈 수 있게 나를 발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조력자의 만남들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내가 좀 기회나 금전 면에서 사람을 통해서 좀 받아갈 수 있는 것들이 생길 거라고 읽혀지는데요. 지금 여기 첫 번째 카드를 보시면 킹컵, 이렇게 항아리를 소중하게 꽉 두 손으로 안고 있는 그 왕의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리를 좀 유지하고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인데 어떻게 보면 왕권을 지키는 그런 모습과도 같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뭐 작전을 피고 세력 다툼을 하고 그래도 자기는 그냥 굳건한 거죠. 늘 같은 자리에서 1인자의 위치를 지켜가는 그러니까 현상 유지를 한다는 건데 일반 분들이 또 약간 좀 비슷한 소득으로 이렇게 편차가 없이 쭉 잘 갈 수 있다는 것이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막 불안정하게 가지 않고 기본적으로 계속 고정적으로 수익이 들어온다거나 고정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고정적으로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된다거나 이렇게 다 대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전의 것들이 유지된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만약에 내가 상을 받았다 그러면 또 한 번 받을 것이고 원래도 유명세가 있었다 그러면 그 분야에서 더 유명해질 것이고 그러니까 일본 분들은 계속 제가 강조를 해서 말하는 게 아예 새로운 걸 갖는 느낌보다는 내가 어쨌건 발을 담그고 가져왔고 혹은 가지려고 계속 노력했던 그 안에서 더 좋은 거를 갖게 되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생각이 나요. 내 직업으로 이미 인지도가 있고 소득이 있는 사람이어도 방송을 타면 더 기회가 늘어나고 몸값이 뛰고 하는 것처럼요. 혹은 내가 꼭 그런데 몸소 나가지 않더라도 어떤 식으로 홍보가 돼서 조금 더 알려지게 되면요. 내가 하는 일 자체는 비슷하지만 그 안에서 더 큰 기회와 금전이 흘러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본 분들이 그동안도 사실 비슷하게 해왔어. 특별할 건 없었어. 근데 달라지네. 이렇게 나를 두르고 있는 물살이 달라지네. 그러니까 이런 기분을 좀 느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일반 분들 지금 컵 6번 카드가 첫 번째로 떴는데요. 뭔가 추억, 희망, 소식, 이렇게 두근거리는 감정을 좀 강조해주는 카드인데요. 그러니까 오래된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해요. 오래 끌고 왔던 거, 내 마음속에 늘 있었던 거. 그러니까 단기 전보다는 또 장기 전의 문제이다. 체력과 인내심과 끈기가 중요한 싸움이었다. 제가 아까 마음고생이 수반될 수밖에 없었던 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또 그런 의미가 열거가 돼요. 그래서 이게 사람 문제라면 말씀드렸듯이 뭐 끝낼까를 고민하게 되는 그런 것들. 재회,
짝사랑, 이런 것도 포함이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 지금 일본 분들이 상대를 굴복시키고 넘어뜨려야 하는 문제에 서 계시다면 그것은 일본 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결국 판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카드가 말을 해주는데, 뭐 제외라고 해도 비단 내가 거의 빌다시피 해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니세요. 일본 분들은 정말로 약간 위치를 뒤집는 동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유리하게 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계속 버티는 문제, 그리고 내가 뒤집는 것에 대해서 말이 나오는 걸로 보면 송사 문제 같은 것도 이제 포함이 될 수 있겠어요. 결국에 사람을 이기는 운이거든요. 혹은 내가 계속 노력하던 그 분야에서 줄다리기를 성공하는 거. 내가 나를 이기는 거. 지금 힘카드 은둔자가 같이 떴는데 너무 좀 명확한 것 같아요. 진짜 오래 마음고생 하시면서 또 내가 나를 이기고 나한테 지고 싶은 순간이 참 많은데 지지 않으려고 버티고, 그러니까 때로는 완벽히 이기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어쨌건 비겨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져요. 거의 돛 닦는 시간에 가까웠다. 진짜 오랜 수련, 고행의 시간을 좀 건너오셨다. 제가 아까 세옹지마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일본 분들이 재앙이라고 생각한 것이 결국에는 뭔가 나를 위한 길이었구나, 살리는 길, 축복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문제 있잖아요. 근데 운전자는 또 진짜 겪지 않아도 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싶은 일을 좀 많이 겪는 인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른 그런 인물들에 비해서, 카드 인물들에 비해서 마음고생이 절대적으로 커요. 근데 결국에 그렇기 때문에 또 절대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거든요. 그래서 운전자가 가진 지혜를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운전자는 자기가 겪은 그런 무수한 일들을 통해서 자기 나름의 답과 그런 그 현자의 상태에 이르렀고, 이제는 자기가 겪지 않은 일마저도 다 통찰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일본 분들이 가다으실 모습이기도 해요. 멀리 보는 거,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크게 생각할 수 있어지는 거, 그리고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다면 또 왜 나 억울해, 왜 나한테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이 이번에는 나에게 왜 일어났을까를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그리고 그런 일련의 반복적인 프랙타를 깨우칠 수 있게 되는 그런 모습까지도 읽혀지는데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은 야망을 좀 크게 가지라고 해요. 이제 새 세상으로 좀 나가실 때이기도 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반복되는 이미지가 뭐냐면 완전 이번도 그렇고 흔든자도 그렇고 산에서 산 아래 마을을 좀 내려다 보듯이,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더 멀리 있는 그런 야경? 한강뷰? 이런 걸 바라보는 그런 모습처럼, 그러니까 멀리 보는 전망이 강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를 좀 크게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사는 게 목표야 하더라도 그냥 집이 아니라 뭐 단독주택, 서울집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집의 구조가 또 어떤 모습인지, 복층인지, 뭐 다락이 있는지, 테라스가 있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 주차장이 있는 집을 가질 거야 라고 한다면 주차장에 차는 몇 대 넣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좀 상상을 해보시라고 얘기가 되는데요. 그 일본 분들은 또 이 어떻게 보면 지금 겪으셨던 일이 일련의 에너지 정화 과정이었다고도 생각이 되거든요. 자기가 은둔자가 되기 위해서, 은둔자 그 현자의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겪었던 일들도 많아 보여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 통찰을 통해서 많은 것을 다시 거둬들일, 수확을 할 시기에 놓여 계신 거잖아요. 이렇게 수학을 할 때는 뭘 수학할지를 정확히 정하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내가 얼만큼 또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것들을 가질지만 명확하면 일본 분들은 정말 많이 가지실 수 있는 분들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사람이 뭐가 잘 안 되면 팍
꺾이고 기세가 떨어져서 의기소침해지기 마련인데, 일본 분들은 너무 내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 웬만한 걸로 이렇게 꺾이지 않는 분들 같거든요. 아무튼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카드 봐보면, 일본 분들 지지보살 카드 나왔는데요. 교황 카드네요. 제가 은둔자 아까 나올 때부터 교황 뜰 것 같다 뭔가 생각했는데, 완전 좀 신기하면서도 일본 분들 이만큼 명확하신 분들이다 얘기해 주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지보살이 뭐냐면, 유니버셜 카드로 생각하면 심판 카드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거의 지옥에 갇힌, 감옥에 갇힌 그런 사람들 앞에, 죄인들 앞에, 시체들 앞에 나타난 그런 상황이거든요. 중생구제죠. 그러니까 너의 삶을 내가 구원해줄게. 나밖에 믿을 사람은 없을 거야. 이런 존재죠.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 또 그것으로 많은 인지도와 인정을 쌓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지지보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찾는 사람이 많고, 지지보살을 원하는 사람, 지지보살을 존경하는 사람도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그 대인관계 말할 때 그냥 만나서 좋아, 그냥 나랑 잘 맞아서 좋아,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일본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관계를 쌓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지보살 카드는 지지보살이 자기 머리 장식에다 이렇게 거울을 달고 다닌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 도와줘. 너 진짜 제발 나한테 필요해 라고 말하는 그런 중생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 거울을 똑바로 보라 그래요. 그게 약간 진실의 거울이거든요. 정말로 얘가 진심인지 후회하는지 반성하는지 교화되려고 하는지 그리고 자신을 믿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거울에서 비춰줘요. 그래서 즉 사람을 걸러서 도와준다는 건데, 이름은 보살이지만 냉정하게 넌 아니야, 너는 빠꾸다 하면서 정말 자기가 딱 도와줘야 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지지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즉 일본 분들한테도 약간 이렇게 이제는 선별적으로 사람을 나누어서 한번 필터를 해서 어울릴 수 있는 삶이 찾아올 것이라는 거를 카드가 마지막으로 또 얘기를 해주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은 일본 분들이 스스로 의식적으로 계속 키워가야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또 정에 약해서 마음을 굳게 먹지 못해서 저 사람을 도와주지 말아야지, 애쓰지 말아야지, 손해보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 평소에 하시면 좋긴 한데요. 반드시 그 노력이 또 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하고 어느 정도 비슷한 라인에 서 있거나 비슷한 가치관, 통찰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일본 분들 주변에 저절로 약간 자석에 끌리듯이 모여든다라고 읽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 대한 운도 나에게 부가적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그 안에서 내가 조금 더 명확한 렌즈, 지지보살의 거울처럼 명확하게 사람을 걸을 수 있는 시선 정도만 챙겨서 준비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마칠게요. 영상을 좀 오랜만에 올리죠. 그 목소리가 요새 잘 안 나와가지고 왜 그럴까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해요. 원래 제가 한 2시간 정도 말하면 목이 잠겨서 좀 쉬었다가 다시 텀을 두고 이런 거 아닌 이상 쭉 이어서 얘기해야 할 경우는 2시간을 이제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데, 요즘은 막 20-30분만 말해도 바로 목이 잠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우스갯소리로 너무 네가 사람들한테 많이 미래의 것을 말해주고 알려주고 하다 보니까 네 입이 막히는 거다, 뭐 그런 말도 들었어요. 청기누설이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는 것 같아요. 과연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지? 그러니까 뭐든 단정 지을 수는 없고 단정 짓듯 말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사람 사주만 해도 어느 정도 정해지는 틀이 있지만 자기가 행동하는 대로 또 미래는 바뀔 수 있는 거니까, 다만 그 행동력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내리게 되는 선택의 차이가 있고 사람마다 또 그런 반복된 태도와 행동이 결국에 운명을 만드는 것 같거든요. 최근에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된 사건이 있었어서 제가 평소에 좀 절대 하지 않을 것 같던 행동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못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하면 되는 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못할 것 같다는 그 생각 안에 내가 나를 가두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해봤던 일을 시작하는 데에서 결국 변화는 시작되는구나 라고 느꼈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또 개인 상담하면서 그런 말 했었거든요. 이게 뭐 제가 잘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제가 안 해본 일인데 라고 제 구독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금 잘하는 일도 예전에는 안 해봤던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것도 낯선 일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거를 한 번 더 다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나도 머리로만 알고 실제로는 또 실천을 하지 않는구나. 당장 나만 해도 안 해본 것들에 대해서 진입장벽이 있구나. 그래서 오늘 리딩을 하면서 그런 진입장벽을 같이 깨보자고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밟게 될 새로운 땅, 낯선 땅을 제가 응원할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슈퍼땡스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감사합니다. 원하시는 바 소원 성취하실 수 있도록 저도 답례로 기도해드릴게요.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이번 분들 봐볼게요. 신이 보내는 메시지, 이번 분들을 찾아올 기적 무엇일까요? 이번 분들 지금 펜타클 5번 카드가 나왔는데, 이게 먼저 그냥 눈에 먼저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고립된 삶을 살아오신 분들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고립이라는 게 단지 친구가 없어, 주변에 사람이 없어, 그냥 그런 게 아니고요. 있어도 외로운 거? 그러니까 뭐 나를 부르거나 찾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내가 혼자라고 느끼고 스스로 섞이지 못하는 기분을 느끼고 그런 거. 근데 또 사람들이 볼 때 나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 거기서 오는 괴리감 같은 것들이 좀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 역마, 이방인 이런 기운이 좀 강하게 느껴져요. 어디를 가도 여기가 나와버리구나, 내 터구나, 내 집이구나, 이런 기분을 좀 못 느끼셨을 것 같다. 그리고 사람이든 뭐 집단이든 소속감을 잘 못 느끼고 내가 발붙일 곳이다, 여기 있어야 한다, 이런 기분 자체를 느끼지 못하면서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다 싶은데요. 그리고 또 이제 이번 분들을 완전히 채워주거나 그 내면을 충만하게 해주거나 또 이번 분들보다 월등히 뛰어나서 제대로 이렇게 손을 잡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부재했던 삶이다. 그냥 비슷한 사람, 비등한 사람조차 만나기가 좀 어려웠다. 그래서 더 비슷한 곳을 돌고 돌았다. 좀 그런 외로움들이 많이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의 자신의 마음의 집, 기둥이 되어줄 수 있는 게 좀 없었다.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분들은 그러니까 본인이 잘난 면 때문에 괴로운 것이 커요. 그러니까 뭐 내가 잘 나가서 그래,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나 기질, 재주 같은 것은 타인이 볼 때 정말 부러운 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이제 나를 외롭게 고립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더 보여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카드인데요. 그러니까 중용에 대한 카드, 그리고 경쟁에 대한 카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카드를 먼저 보면은 남자가 힘차게 물을 다루고 있는데요.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거의 막 포세이돈이거든요. 중립을 지키고 어떻게 중심을 잡는 것에 대한 이미지인데 이게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수영 같은 거를 생각해봐도 물 위에 뜨는 데에만도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이제 물에서 뜰 수 있느냐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초급, 중급, 고급 난이도로 또 반이 나뉘는 것처럼 이게 좀 이번 분들은 그들만의 리그?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이 물에 뜨는 과정을 거쳐서 중급반까지도 잘 수료를 하신 느낌?
즉, 이번 분들의 경쟁자는 수가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한 문제여도 허수가 많고 실질적인 경쟁자는 손에 꼽는 문제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그 실질적인 경쟁자 안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대부분 내 주변의 허수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그런 갭 차이, 그리고 나랑 비슷한 사람을 찾기 힘들다, 나는 누구한테 도움을 받지, 여기서 오는 어떤 길을 잃은 기분들. 근데 이제 이 경쟁에 대한 카드에서도 이제 에너지가 필요한 문제이다. 공급은 정해져 있는데 수요만 많은 것들이다. 뭐 이런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이 지금 바라는 뭐 소원이 있거나 또 하시는 일이 있다면은 그것은 내가 좀 삽시간에 밀려나거나 잊혀지기 되게 쉬운 그런 분야일 것도 같아요. 그래서 더 치열하게 노력을 해야만 하는 그런 분야인데 이번 분들은 그냥 적당히 노력하면서도 중심을 또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거를 단지 지키는 문제라기보다는 또 행복과 불행이 교차되는 문제에 가깝다고 얘기가 되는데, 내가 잘 되면 저 사람은 못 되고 내가 웃으면 저 사람은 울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웃을 수 있는 사람, 좋은 거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말했듯이 그들만의 리그, 거기서도 안정권에 든 게 이번 분들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동에 대한 카드도 나왔는데요. 지금 이제 이번 분들이 약간 가지고 있던 걸 좀 내려놓고 다른 곳으로 이제 떠나야 하는 시기이다.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얘기가 되는데, 새로운 목표, 그러니까 그동안에 뭔가 추상적이고 모호한 그런 목표가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가 생기셨거나 아니면은 정확히 어디로 가고 싶다는 그런 그림이 떠오르시거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또 새롭게 시작해 보거나 안 해봤던 일에 손을 대보거나 어쨌건 조금 더 큰 판으로 입주하려는 그런 시도에서 이제 잘 될 것이다 라고 카드가 말해주는데요. 지금 좋은 점으로 강조가 되는 거는 늘 먹던 것만 먹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의 나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위축되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준비를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문제 있잖아요. 거기서 오히려 잘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동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해외나 뭐 이직, 편입, 이렇게 뭔가 전환을 하고 옮기는 문제에 있어서도 좋고요. 새로운 기술이나 뭐 자격, 공부를 배워보는 것도 좋아요. 뭐 독립을 하시거나 이사를 가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이번 분들의 그 진로 분야 안에서 내가 그동안에 이런 것들은 했는데 여기서 조금만 심화되면 저건데 저거까지는 조금 엄두가 안 나서 못하고 있었다, 그런 게 있다면 그걸 지금 해야 할 때이다 라고 또 카드가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이번 분들의 컵이 어느 정도 이미 찬 상태이기 때문 같아요. 아까 물에 뜨는 거 수영에 비유를 했듯이, 그러니까 이번 분들이 초급에서 놀 때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번 분들이 있는 환경이 이번 분들한테 좀 익숙하게 자리 잡혔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다시 낯설고 도전적인 상황에 자신을 위치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주하지 않도록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끔 스스로에게 계속 미션을 주고 이렇게 굴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왜냐면 거기서의 소득이 있거든요. 그걸 내가 놓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은 기본적으로 배움이 빠르신 분들이에요. 뭘 배우더라도 또 월반이 가능한 사람이어서 계속 이렇게 하던 것만 하면 오히려 손해가 있으세요. 이렇게 하던 거를 유지 정도로 놔두고 익숙함을 경계하면서 계속 새로운 것을 추구해봐라. 뭔가 내 일상에 새로움을 한 스푼 또 넣어봐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이번 분들 지금 첫 번째로 펜타클 9번 바로 나오네요. 이게 굉장히 좀 안온함을 말해주는 카드예요.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정말 편안하게 동분서주하지 않고 불안함 같은 거 느끼지 않고 그냥 나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모습, 뭐 타인과의 비교, 그리고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고 그게 아니라 진짜 나의 욕망이 실현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 카드는 진짜
내 집을 찾았어. 좀 이런 기분이 드는 카드이기도 해요. 제가 아까쯤에 뭐라 그랬죠? 이제 이번 분들이 마음의 집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떠돌면서 살았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분들의 미래의 그림으로 이렇게 좀 편안한 안정감, 이제 평화를 느끼면서 내가 원하던 곳에 정착할 수 있게 되는 모습, 그런 게 나오는 게 정말 중요한 의미 있는 변화라고 봤는데요. 이제 이번 분들이 나에게, 나 자신에게 가장 알맞는 생활을 하시게 되고, 진짜 나를 찾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좋은 거, 싫은 거, 편한 거, 불편한 거 구분해서 명확히 알고 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된다는 거. 또 이 집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나의 정서적인 집, 안정감 뿐만 아니라 이제 물리적인 공간도 포함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내가 내면의 평화에 이르름과 동시에 내가 가장 원하던 환경을 갖추게 되는 거. 그래서 뭐 독립 같은 거, 뭐 이사도 포함이지만 꼭 집을 옮기지 않더라도 이번 분들만의 공간, 작업실 같은 게 생기시거나 아니면은 꼭 이렇게 물리적인 게 아니어도 사이버 상에서, 인터넷 상에서의 사업장이 생기시거나 사이트나 뭐 그런 게 생기시거나 그런 것도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의 활동 무대 영역이 조금 더 확실해지고 거기서 활성화가 되면서 이번 분들이 계속 이렇게 살아가면 될 것 같아.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이렇게 좀 정체성이 확고하게 확립되실 것 같은데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무너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세우고 일어날 수가 있었다. 즉 이번 분들이 뭔가 마음 정리를 해야 할 일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동안에까지도 내 마음이 좀 혼잡하거나 우울의 극단까지 좀 다녀오신 분들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극단적으로 마음 먹기 좋았던 그런 좀 괴로운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또 마무리를 하기에는 이번 분들 본인이 너무 아까운 사람이라는 거 이번 분들 스스로 알았을 거고, 불필요한 거 내 스스로 이제 치우고 버리고 정리한다, 가다듬는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무너뜨리는 거에 가깝거든요. 새 집을 지어야만 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번 분들이 나아가시는 방향은 실패한 요리를 성공한 요리로 만드는 것과 같다고 또 보여져요. 재료만 잘 살려서, 내가 취해야 될 것만 딱 취해서, 사실 그것은 통째로 버릴 필요가 없는 문제였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 또 템퍼런스가 더 중복으로 떴는데요. 그러니까 또 중용에 대한 카드가 아까도 나왔지만 이번에도 중복으로 떴는데요. 이것은 좀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삶, 이런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병행하는 삶, 여러 일들에 발을 걸칠 수가 있어 보여요. 이번 분들은. 제가 아까도 월반을 말했고 하나에만 매진하는 게 손해일 수 있다고 했던 것처럼, 내가 이제 이거는 잘하게 된 것 같아. 어느 정도 이제 그냥 유지가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다른 것도 해보고 계속 그렇게 내 손을 놀리지 않는 거. 근데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나는 이렇게 완전히 마음을 주거나 뭐 을이 되지 않으면서도 유리하게 관계 유지를 해가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요. 이별을 하시거나 별거를 하시거나 좀 그런 것들도 보여지고, 가까워지기보다는 기존의 사람과 좀 멀어지는 형상, 거리를 두시는, 그리고 또 그렇게 생긴 여유 공간에 다른 무언가를 새롭게 채워 넣으시는 형상. 그래서 계속 말했지만 뭔가에 매진하고 선택하고 하기보다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가장 좋은 것을 다시 새롭게 취하시는 모습인데요. 지금 러버스 카드도 나와서 이제 마지막에 카드를 보면은 큐피트가 또 화살을 쏘고 있는데, 이성운이 좋으시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만남의 가능성도 엿보이고요. 뭐 이성을 타겟으로 한 사업이나 이성 관계에서의 소득도 충분히 보실 수 있는 시기 같아요. 단지 이제 또 이성뿐만 아니라 그냥 사랑, 애정이 충만해진다 라는 의미로 포괄적으로 읽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 아까쯤에 처음에 그 현재 상태, 그동안의 상태, 그런 것들을 제가 얘기했을 때는 많이 외롭고 쓸쓸하고 사람이 있어도 고독하고 내 마음을 완전히 채워줄 그런 상대는 없는 것 같고 막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 분들이 이제 그런 사람에 대한 결핍마저도 좀 해소가 되시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먹어도 공허해. 그럴 때 사람이 폭식증이 오잖아요. 그냥 계속 먹고도 토하고 먹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사람을 만나도 가져도 아무리 물건을 사도 공허해. 그 감정은 진짜 어떻게 하면 이걸 없앨 수 있을까 힘들잖아요. 겪어본 사람만 알잖아요. 근데 이번 분들이 약간 그런 뭐에 관해서든 집착과 공허함과 외로움을 지워내고 정말 충만한 상태. 그냥 지금 이대로 나는 가장 완벽하고 충만하고 이대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행복인 것 같고 이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 감정 상태에 다다르시게 된다 라고 카드가 말을 해주는데 이번 분들은 무엇보다도 이제 감정에 대한 것들이 많이 얘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어떤 큰 변화도 중요하지만 일단 내 감정이 평화에 이르기 때문에 결국 그 큰 변화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 근데 사실 또 누군가가 그래서 어쩌다 그렇게 된 건가요? 어쩌다 당신은 그런 내면의 평화에 이르렀나요? 라고 묻는다면 할 말이 또 별로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드라마틱한 사연을 기대할 거잖아요. 묻는 입장에서는. 근데 이번 분들은 글쎄 나도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즉 이 변화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이번 분들이 뭘 해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뭘 하지 않으려고 해서 찾아온다. 이런 메시지가 읽혀져요.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카드 봐보면 이번 분들 지금 저스티스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일제시대 옷을 입고서 뭔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그런 남자의 모습인데 독립운동을 하는 와중에 일본의 약간 그런 압박을 받아서 내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뭐가 가장 옳을지 막 이런 거를 좀 고뇌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가장 옳은 정의일지. 근데 이것은 사실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게 정의라고 하지만 그거는 그 사람의 생각일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계속 그렇게 고민하게 되는 이유는 뭔가 틀린 선택일까봐. 나중에 혹시 후회하게 될까봐. 그게 무섭기 때문에 더 갈등이 커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즉 계속 이제 이번 분들한테 아까 템퍼런스 중용에 대한 카드도 2번이나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나온 이 저스티스 정의 카드도 똑같아요. 이미지가 양손에 비슷한 걸 들고 계속 저울질하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정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무게추가. 그러니까 내 마음은 그래도 냉정하게 좀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이득을 따지면서 판단을 하고 싶은데 결정을 내리고 싶은데 내 마음이 그러지를 못해. 내 마음이 자꾸 약해져. 뭐 이런 심리가 얘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까 얘기했던 거리를 두고 싶지만 거리를 두지 못하는 그런 거일 수도 있겠고요. 내가 멀어져야 된다는 걸 알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해야만 하는데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번 분들이 이제 편안한 게 가장 옳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의라는 거예요. 이 말을 일단 2가지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내가 하려는 게 있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 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그걸 해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 마음이 괴롭다. 그렇다면 그것은 안 해도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는 게 맞는 것이고요. 하는 게 정의인 거고요. 반대로 해야 된다는 거를 많이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나는 못하겠어서 괴롭다면 그것은 안 해도 되는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단편적인 예시지만 뭐 이렇게 사주나 신점 같은 거 볼 때 가족이랑 연을 끊으라고 이렇게 얘기 듣는 분들이 있거든요. 멀어져야 좋다고. 근데 그게 사실상 이제 쉽지가 않아요. 아예 이제 나쁜 가족이면 쉽지만 애증 관계거나 그래도 뭐 가족을 잘해준 기억, 사랑해준 기억이 많을 때 더 끊어내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더 모든 게 내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건데 다른 사람이 야 너는 그렇게 해야지 그게 더 나아 이렇게 말을 해도 내 기준에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도무지 나는 그렇게는 못 살 것 같아. 그게 내가 허락을 못해. 그냥 나는 그렇게 생겨먹은 사람이야. 이거 내가 안다면 그냥 그걸 나의 정의라고 여기고 실천을 하시면 된다. 라고 정리가 되네요. 그니까 이번 분들은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했던 거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나니까 더 확실하게 느껴지는 게 다른 사람의 기준, 다른 사람의 정의, 다른 사람의 욕망 그게 아니라 진짜 나만의 것을 알게 되고 나만의 것으로 이제 기준을 정하게 됨으로 인해서 평화의 삶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분들이 정확히 가져야 될 것, 가지게 될 것이 무엇인지도 선명해지고요. 어떻게 보면 이번 분들이 가장 이번 분들다워지는 그런 자유의 여정을 뜻하는 리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마칠게요. 영상을 좀 오랜만에 올리죠. 그러니까 목소리가 요새 잘 안 나와가지고 왜 그럴까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해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한 2시간 정도 말하면 목이 잠겨서 좀 쉬었다가 다시 텀을 두고 이런 거 아닌 이상 쭉 이어서 얘기해야 할 경우는 2시간을 이제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데 요즘은 막 20-30분만 말해도 바로 목이 잠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우스갯소리로 너무 네가 사람들한테 많이 미래의 것을 말해주고 알려주고 하다 보니까 네 입이 막히는 거다 뭐 그런 말도 들었어요. 청기누설이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는 것 같아요. 과연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지? 그러니까 뭐든 단정 지을 수는 없고 단정 진짜 말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사람 사주만 해도 어느 정도 정해지는 틀이 있지만 자기가 행동하는 대로 또 미래는 바뀔 수 있는 거니까 다만 그 행동력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내리게 되는 선택의 차이가 있고 사람마다 또 그런 반복된 태도와 행동이 결국에 운명을 만드는 것 같거든요. 최근에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된 사건이 있었어서 제가 평소에 좀 절대 하지 않을 것 같던 행동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못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하면 되는 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못할 것 같다는 그 생각 안에 내가 나를 가두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해봤던 일을 시작하는 데에서 결국 변화는 시작되는구나 라고 느꼈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또 개인 상담하면서 그런 말 했었거든요. 이게 뭐 제가 잘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제가 안 해본 일인데 라고 제 구독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금 잘하는 일도 예전에는 안 해봤던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것도 낯선 일이었잖아요. 지금은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거를 한 번 더 다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나도 머리로만 알고 실제로는 또 실천을 하지 않는구나. 당장 나만 해도 안 해본 것들에 대해서 진입장벽이 있구나. 그래서 오늘 리딩을 하면서 그런 진입장벽을 같이 깨보자고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밟게 될 새로운 땅, 낯선 땅을 제가 응원할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슈퍼땡스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감사합니다. 원하시는 바 소원 성취하실 수 있도록 저도 답례로 기도해드릴게요.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사모분들 봐볼게요. 신이 보내는 메시지, 사모분들에게 찾아올 기적 무엇일까요? 리딩에 앞서서 사모분들 리딩하기 전에 계속 컴퓨터도 멈추고 카메라도 꺼지고 이래서 계속 중간에 쉬었다 다시 찍고 다시 처음부터 또 찍고 이랬어요. 그래서 한 시간을 2시간은 낭비를 한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오늘 왜 그러지? 찍지 말라는 건가? 너무 방해 요소가 많아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딱 카드를 보니까 사모분들 시니어 카드 뽑으셨어요. 전에요. 그러니까 월드카드인데요. 비단 이 카드뿐만 아니라 지금 사모분들의 리딩이 약간 조금 그런 신의 기운이라고 해야 될까? 좀 영험한 기운 그런 것들을 계속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지창조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요. 수정구슬을 가진 자, 또 미래를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자, 혹은 본인의 잠재력을 본인이 모르더라도 자연히 좀 많은 것을 갖게 될 자, 그리고 인간과 좀 구별되는 인간,
자기도 인간이지만 100% 순도 인간이라고는 볼 수 없는 약간 좀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다른 인간들 사이에서의 탈이 난다거나 부딪힘, 구설수, 시기 질투 이런 것들 좀 읽혀져요. 근데 어쨌건 이제 사람보다는 자연 그리고 신과 더 가까우신 분들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월드카드가 동서남북 다 충족된 카드예요. 보통 하나를 가지면 하나가 없고 그래 나도 지금 많이 가졌어. 근데 내가 가장 원하는 하나가 지금 없어. 그런 느낌 사람 다들 갖잖아요. 근데 월드는 그게 아니거든요. 월드는 그냥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해줘요. 그러니까 내 양 사이드 위아래 전부 다 채워진 느낌. 뭐 집이 있는데 차가 없어. 집과 차가 있는데 배우자가 없어.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다 가진 상태.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좀 여기서 뭘 잃게 되면 어떡하지? 여기서 결핍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렇게 가진 거를 잃게 될 걸 염려하게 되는 다 지키고만 싶은 그런 충분함의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사모분들이 이런 충분함의 상태에 이르게 될 것들을 미래 그림으로 이제 첫 번째로 바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또 이 카드는 생명 잉태와 관련이 있는 카드여서 뭐 임신 바라시는 분들도 해당될 것 같고 결혼이나 가족 문제에서의 뭔가 소득을 바라시는 분들 뭐 자녀 문제 기원하고 계신 분들 좋은 소식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또 월드카드의 상태를 비유할 수 있는 숫자가 10 그러니까 완전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에이스컵, 에이스 소드 이렇게 넘버 1이 많이 떴는데요. 새로운 시작, 창조, 순환 이런 에너지를 말해주는 그러니까 알을 깨고 나아가는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제시가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성장 과정을 생각해보면 단계가 있어요. 청소년이 성인이 되는 거, 부모와 살던 성인이 또 결혼을 해서 자기만의 가정을 울타리를 꾸리는 거, 또 거기서 다시 아이가 생겨서 인원이 늘어나는 거, 그러니까 즉 진화라는 말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모분들이 가시게 될 길이 그러한 진화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에서 시작하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10까지 왔기 때문에 1이 다시 도래하는 거. 청년, 중년, 장년, 노인처럼 이렇게 필연적으로 다음 스텝을 밟아 나가는 그런 과정에 서 계시다고 하는데요. 지금 또 데빌 카드도 나와서요. 신녀도 그렇고 데빌도 그렇고 이게 자기가 가진 어떤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조금 다스리거나 잡아채는 그런 모습들을 말해줘요. 그러니까 사모분들은 본인만의 개성이 원체 확고하고 또 오묘하고 신묘한 에너지를 가졌다. 마력을 가진 사람이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남을 다수를 통치하고 또 통제까지 하실 수 있는 분들이다 라고 얘기가 되는데요. 근데 그거는 그런 능력은 내가 은둔하고 숨을수록 더 제어할 수가 없고 에너지 파장에 오히려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활용할지 이걸 풀어낼지 그게 확고할수록 좋은데 데빌은 이렇게 중독적인 매력 뭔가 개미지옥처럼 사람들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힘을 또 말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사모분들을 중심으로 모여드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인기, 유명세, 인터넷상의 어떤 인지도일 수도 있겠고요. 또 지금 간택당하는 그런 운이 좋기 때문에 면접이나 오디션, 나를 선보이고 뽐내는 거, 뭐 소개팅이라든지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먼저 연락하고 말을 걸어보는 거 이런 거 다 괜찮아요. 혹은 내가 뭔가 관심 있는 일에 먼저 이렇게 제안하는 메일을 보내보는 거 등등 그러니까 그쪽에서 나를 호기심 있게 보고 좋게 응답을 하고 이렇게 투자 가치를 많이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또 이성뿐만 아니라 사모분들은 동성들도 주의 깊게 사모분들을 좀 지켜보는 모습들이 그려지는데 그러니까 남녀노소 인기가 많고 또 거기서 피곤해질 정도로 시기 질투 따라온다. 아까도 말했지만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양날의 검이라고 해요. 사모분들은 그냥 호감형이야. 그래 3번 괜찮아. 찾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무 이제 매력이 독특하고 독보적이다 보니까 그런 평가가 좋게 따라오는 동시에 쟤는 뭐야? 뭔데 저렇게 튀어? 하고 조금 안 이쁜 시선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에이스 컵, 에이스 소드 이렇게 둘이 같이 떴잖아요. 컵은 감정이고 소드는 이제 이성을 뜻하는데 사모분들이 그러니까 자신의 감수성을 좋은 쪽으로 자기 개발, 자기의 진로 성장에 관해서 풍부하게 이용하시되 그 감정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은 이제 칼처럼 잘라내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모분들이 좀 온오프를 확실하게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연예인들도 보면 그러니까 뭔가 드러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이미지로서의 나 그리고 현실의 나를 구분해서 산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모분들도 약간 그렇게 완전히 이제 사람들이 보는 나에 동화되어서 그게 나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 그리고 또 그런 평가로부터 상처받지 않고 좀 자유로워지는 거 이런 태도만 가지시면 딱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그러니까 사모분들 지금 좀 무료함에 빠져 계시다, 지루함을 탈피하고 싶다 이런 욕구들이 많이 읽히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보편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마이너한 것들의 흥미를 느끼시는 분들이라고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지루한 거를 원래도 못 견디고 좀 더 도발적이고 신선한 것들을 찾아다닌다. 그리고 자기만의 취향, 취미 같은 것들이 확고하다. 그러니까 예술적인 끼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본인을 이렇게 얽매이게 한다거나 기존의 규칙에 귀속을 시키는 그런 것들이 특히 안 맞아요. 단체 생활, 조직 생활 같이 좀 내가 자유롭지 못한 환경이 나를 굉장히 억압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모분들은 본인 개성대로 자유롭게 이렇게 뽐내면서 좀 사셔야 하는 분들인데 지금 이제 그런 것이 가능해진다고 카드가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모든 조금 특수하고 희귀한 것들에서 빛이 나시는 분들이고 이제 그쪽으로 더 뻗어나가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금전에 대한 거여도요. 예를 들어 사모분들은 좀 블루오션 그러니까 특이한 방법 조금 낯선 방법, 신기한 방법으로 버신다고 하고 애초에 하는 일 자체가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신 이런 타로처럼 실제로는 또 그렇지만은 않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저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지 않아? 나는 못하는 일 아니야? 이렇게 좀 낯선 분야라고 생각하기 좋은 그런 일들이 좀 떠올라요. 그런 데서 잘 활동하시고 잘 해나가실 분들이다. 그래서 가장 많이 반복이 되는 거는 어느 정도 몸이 편하고 이동성이 적은 일에서 수학이 올 거라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있는 자리, 공간 안에서도 그냥 할 수 있는 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보다는 머리를 더 많이 쓰는 일로 수학을 보신다 그래요. 뭔가 창작하시는 일도 아주 좋고 지금 나는 원래 퇴사를 하고 싶었어. 뭔가 지금 상황을 벗어나서 새로운 계획이 있었어. 이런 분들한테도 특히 좋은 점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업분들의 무료함이 끝나고 뭔가 이게 가슴을 뛰게 할 그런 상황으로 탈주할 수 있어진다라는 건데 지금 펜타클 9번 뭔가 안주하고 평화를 찾는 그냥 편안하게 어떻게 보면 은둔하는 그런 모습까지 함께 나오는 걸로 봐서 프리랜서 뭔가 집에서 일하시는 모습들 혹은 인터넷으로 일하시는 모습들 온라인에서 잘 되시는 모습들 혹은 뭐 권리소득 보는 것들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가 많이 생기고 복리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이 좀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계속해서 금전을 발생시키고 쌓아 나가고 하는 것들 그래서 사모분들은 돈을 모은다는 개념보다는 돈이 생긴다는 개념에 또 가깝다고 해요. 모은다는 거는 내가 아껴서 저축을 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들어오는 것들이 계속 있을 거래요. 추가적으로는 뭐 이렇게 사업이나 프로젝트 하나의 큰 덩어리를 통해서 한꺼번에 큰돈이 들어오는 것들, 좀 목돈이 생길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공모전 상금이나 지원금을 받는다거나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되겠어요. 이렇게 뭐 펀딩 같은 거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도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모분들은 뭔가 본인이 미칠 수 있는 것들 그게 좀 확고해야지만 살아있음을 이제 느끼시는 분들이라고 또 얘기가 되는데 그냥저냥 살아야 되니까 하는 거야. 그런 느낌의 것들은 사람이든 뭐 일이든 다 흥미를 못 느낀다. 그리고 나를 뭔가 이렇게 죽어있다고 느끼게 한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람에 관해서도 진짜 내가 너무 좋아해야지만 만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사모분들이 그런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둔다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분들을 누가 아무리 좋아한다고 한들 사람분들이 안 끌리면 이제 만남이 성사가 되지를 않는다라는 건데요. 아까 데빌카드 말씀드렸듯이 사모분들한테 매력을 느끼고 사모분들에게 달라붙는, 이렇게 모여드는 사람들은 있어요. 항상 있어요. 근데 정작 사모분들 거기서 나도 같은 마음으로 응하게 되느냐,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언제나 어떻게 보면 좀 가슴을 뛰게 만들, 나를 좀 미치게 만들 것들을 계속 찾아다니는 것에 가까웠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앞으로 사람분들한테 생길 일은 쌍방으로 서로 미칠 수 있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라면 나도 얘가 너무 좋은데 걔도 나를 너무 좋아한다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일이라면 내가 너무 잘 되고 싶은 분야에서 그쪽에서도 나를 원한다. 약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전념하고 매진하고 그냥 미친 듯이 매달려서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생겨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도 저도 아니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가 아니라 진짜 하나에 있어서 그 나를 극한 한계까지 몰아붙이면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시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져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모분들이 뭔가를 억지로 연기하거나 맞추거나 하지 않고 가장 자신의 모습, 자기가 원하는 그 모습으로 이제 가장 자기를 숨기지 않는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그 끼를 그대로 다 표출하는데 그게 오히려 더 좋게 받아들여지고 좋아해주는 사람이 많고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쌍방으로 에너지가 교류되는 것들이 계속 열거가 되고요. 또 생각이 나는 거는 어떤 하나의 판결이 나와야지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비자 문제라든지 그게 이제 승인이 나야지만 계속 난 여기에 머무를 수 있어 라든지 혹은 이제 말씀드린 뭐 오디션 같은 것도 여기에 붙어야지만 내가 지금 학교를 그만둘 수가 있어 라든지 내가 다른 선택을 내리는 거에 있어서 이전에 남이 일단 선택을 내려줘야만 하는 그런 문제 있죠. 그래 나는 일단 이게 어떻게 될지를 봐야지만 내 향후 방향을 결정할 수 있고 사실 나는 지금 내 향후 방향은 내 마음은 이건데 내 마음대로 되려면 남이 일단 이걸 결정을 내줘야 되는 승인을 내줘야 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승인을 받는 운을 지금 갖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저스티스, 공정한 심판 이런 의미도 떴는데요. 이 공정한 심판을 통해서 내가 답답하고 벗어나고 싶고 정말 도망치고 싶던 그런 상황에서 탈주할 수 있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 탈주라는 게 그냥 내가 냅다 튀는 게 아니라요. 나한테 튀어도 된다고 말해주는 그런 일이 먼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후 관계가 있다. 먼저 무언가가 이뤄지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내 계획대로 처리를 할 수 있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지금 불안한 마음으로 제발 그게 돼야 되는데 그게 돼야 내가 이걸 하는데 이런 게 있었다면 이제 그 생각대로 이제 착착착 좀 되실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봐보면 사모분들 게으름뱅이 카드 떴는데요. 행맨 거꾸로 매달린 사람에 대한 카드예요. 이 카드는 이게 왜 게으름뱅이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거꾸로 매달린 게 일하기 싫어서 그런 거거든요. 거꾸로 매달려서 발에 피가 안 통하면 몸에 문제가 생기면 일 안 시키지 않을까? 그렇게라도 안 하고 싶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체육 시간 싫어하는 사람이 학교 다닐 때 이제 아픈 척하고 막 그랬던 것처럼 게으름뱅이가 술술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일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움직이는 것도 싫어하고 사람들하고 같이 뭘 하는 것도 싫은 거죠.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싶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혼자만의 시간이라는 거에는 여유, 사색, 그리고 본인만의 약간 외골수적인 기질들이 포함이 돼요. 개성, 아까 말했던 것들이요. 그래서 아무튼 이 게으름뱅이가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너 그러다 소가 된다. 그러니까 너 그렇게 먹고 자기만 하고 일 안 하면 그러다 소가 된다 이렇게 겁을 주는데 차라리 그냥 소가 되면 좋지. 인간으로 살면 할 일이 더 많잖아 라는 생각으로 살다가 진짜 소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소가 되고 나니까 일이 너무 많잖아요. 소가 제일 부지런해야 되는 동물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새부터 얘한테 변화가 생겨요. 얘가 일하는 걸 즐거워하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인간으로 살 때는 일하는 게 너무 싫고 힘들었는데 소로서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행복함을 정말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뭘까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사원분들 상황이 정말 잘 맞아떨어진다고 느껴지는 것은 사원분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할 때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 정체성이 확고해서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 때 가장 원동력이 생기고 활성화가 되고 무엇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카드는 이제 뭔가 타성을 또 경계해라 라는 게 있는데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남에게 그냥 이렇게 등 떠밀려서 남한테 치여서 휩쓸려서 하게 되는 것들, 해야 되니까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견디고 참고 있는 것들, 그게 나의 자아를 죽인다, 영혼을 갉아먹는다. 그래서 내가 가야 될 방향은 어디인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가, 이거 무엇보다 사모분들 조금 더 많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서서 이제 맨 처음에 뭐 신력 카드 그리고 데빌 뭐 이런 거 말했잖아요. 영성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영성에 대한 관련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에게 맞지 않는 모습으로 살 때 더 많은 재난을 겪고 안 겪어도 될 그런 상처들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받아도 될 상처들, 안 만나도 될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거를 피하기 위함이라도 사모분들이 더 본인답게 사시면 좋겠어요. 네, 그럼 사모분들 리딩 여기까지 마칠게요. 영상을 좀 오랜만에 올리죠. 그러니까 목소리가 요새 잘 안 나와가지고 왜 그럴까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해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한 2시간 정도 말하면 목이 잠겨서 이렇게 좀 쉬었다가 다시 텀을 두고 이런 거 아닌 이상 쭉 이어서 얘기해야 할 경우는 2시간을 이제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데 요즘은 막 20-30분만 말해도 바로 목이 잠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우스갯소리로 너무 네가 사람들한테 많이 미래의 것을 말해주고 알려주고 하다 보니까 네 입이 막히는 거다 뭐 그런 말도 들었어요. 청기누설이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는 것 같아요. 과연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지? 그러니까 뭐든 단정 지을 수는 없고 단정 진짜 말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사람 사주만 해도 어느 정도 정해지는 틀이 있지만 자기가 행동하는 대로 또 미래는 바뀔 수 있는 거니까 다만 그 행동력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내리게 되는 선택의 차이가 있고 사람마다 또 그런 반복된 태도와 행동이 결국에 운명을 만드는 것 같거든요. 최근에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된 사건이 있었어서 제가 평소에 좀 절대 하지 않을 것 같던 행동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못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하면 되는 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못할 것 같다는 그 생각 안에 내가 나를 가두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해봤던 일을 시작하는 데에서 결국 변화는 시작되는구나 라고 느꼈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또 개인 상담하면서 그런 말 했었거든요. 이게 뭐 제가 잘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제가 안 해본 일인데 라고 제 구독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금 잘하는 일도 예전에는 안 해봤던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것도 낯선 일이었잖아요. 지금은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거를 한 번 더 다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나도 머리로만 알고 실제로는 또 실천을 하지 않는구나. 당장 나만 해도 안 해본 것들에 대해서 진입장벽이 있구나. 그래서 오늘 리딩을 하면서 그런 진입장벽을 같이 깨보자고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밟게 될 새로운 땅, 낯선 땅을 제가 응원할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슈퍼땡스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감사합니다. 원하시는 바 소원 성취하실 수 있도록 저도 답례로 기도해드릴게요.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4번 분들 봐볼게요. 신이 보내는 메시지 4번 분들에게 찾아올 기적 무엇일까요? 4번 분들 카드가 좀 재미있게 떴어요. 보면서 4번 분들 약간 좀 재밌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러니까 머리로 뭔가 잔머리를 되게 많이 부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살아나갈 방법을 계속 강구한다. 쉬운 길을 찾아 헤맨다. 라고 먼저 얘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좀 날로 먹기, 꼭 먹고 알 먹기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어떤 게 생각나냐면 이렇게 고스톱 화투를 치면 깨평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깍두기로 앉아있던 애들한테도 깨평을 주죠. 약간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4번 분들은 그냥 굳이 어떤 리스크를 감수하거나 뭐 중요한 일을 맡거나 그러지는 않으면서도 이득은 가져가는 그런 입장에 좀 놓이실 분들 앞으로도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뭔가 지금 첫 번째 카드를 봐도요. 이 사람이 좀 마시를 나가는 느낌이에요. 껄렁대는 자세로 오늘은 또 얼만큼의 깨평을 받아볼까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신의 잔머리, 브레인의 기운이 느껴지는데 두 번째 카드를 보면 또 사람이 이렇게 자고 있는 걸 의미하는 카드예요. 회식하고 에너지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 근데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 4번 분들은 자는 동안 진행되는 일들이 많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앞으로. 뭔가 그래서 좀 기술적인 것들도 생각이 나요. 자동화 같은 거. 일사천리로 내가 굳이 이렇게 애쓰지 않아도 해결되는 것들. 그래서 뭔가 획기적인 기술을 이용을 한다거나 뭐 AI 같은 거 아니면 좀 틈새 시장을 노린다거나 이렇게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편리함을 추출해 내시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이미 뭐 이렇게 주식이나 그런 거에 좀 이치가 밝으신 분들도 있겠고요. 투자에 관해서. 근데 또 추가적으로 얘기가 되는 거는 4번 분들은 이제 나의 복제를 많이 만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파이프라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모습 딱 하나로만 일하는 게 아니라 이 1번 나, 2번 나, 3번 나 이렇게 나를 여러 개로 쪼갠대요. 그래서 걔네들이 다 일을 하게 만든대요. 이게 내가 여기서도 일하고 저기서도 일하고 그게 아니라요. 말씀드렸듯이 내가 자고 있어도 내가 일을 하지 않고 있어도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좀 똑같은 애들을 만들어서 걔네를 일을 시키고 나는 쉬는 그런 그림들이 좀 얘기가 되는데 공장 돌리듯 계속 바쁘게 뭔가 돌아가고 뭐가 산출이 되고 하지만 정작 그 원본은 되게 편안한 모습.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자본분들이 뭔가를 하는 걸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그냥 내 밑으로 직원을 늘리게 된다. 이제 내가 직원들을 고용해서 일하는 입장이 된다. 이렇게도 읽혀지고요. 또 뭐 제자 양성을 하는 것도 될 수 있겠어요. 내 밑으로 학생들을 많이 두고 이제는 그 학생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내가 총괄하는 입장이 된다. 뭐 그리고 또 물건을 구매 대행으로 판다거나 아니면 광고를 해준다거나 뭔가 중간에서 이렇게 수수료만 받는 것들도 되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돌파구를 찾고 발상을 완전히 다르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가 되는데요. 전화위복도 함께 좀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전화위복, 위기를 기회로 뒤집는 운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예시로 들 만한 것들이 제가 이제 상담을 했던 그 사례 중에 코로나가 한창 심했을 때 이제 일을 잘리신 분이 있어요. 선생님이신데 그런 사설 강의 그런 학원에서 일했었는데 입시 학원에서 이제 애들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다들 그만두는 입장이니까 선생님도 가지치기를 당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를 고용하는 데가 없으니까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 하다가 그거를 이제 내가 어쨌든 가르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니까 영상으로 찍어서 그걸 인터넷 강의로 이제 사이트를 만들어서 올렸는데 그게 이제 대박이 나셔서 수익이 3배 이렇게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관점만 다르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토대로 어떻게 사용할까만 다르게 접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4번 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있다면 오직 그런 머리 회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마지막 카드도 보면요. 그림이 되게 중요해요. 지금 했던 말들을 전부 아우르고 있는데 이게 피 같은데 자세히 보면 낙엽이에요. 단풍이에요. 근데 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피라고 밖에 못 본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낙엽이고 단풍이라는 걸 볼 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4번 분들에게 그런 한정적인 눈이 이미 있으며 그것을 발견해야 할 때라는 말을 카드가 해주는데요.
그러니까 원래도 조금 이렇게 사람과 사물을 낯설게 보고 새롭게 그 허점을 파고들고 이런 거에 능하신 분들 같아요. 왜 저렇게밖에 생각을 못하지? 라든지 아 저기서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모르지? 정말 나만 아는 건가? 이렇게 사람들하고의 지능 차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걸 평소에도 좀 느끼면서 답답해 하시는 그런 분들 같은데 제 카드는 그렇게 뭔가 아, 왜 저걸 모르지?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저걸 그럼 해야겠다까지 좀 넘어가 봐라 라고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4번 분들이 분석 능력이 좋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뭔가 어떤 현상을 딱 분석하고 아, 저건 저래서 잘 되는구나. 저기서 사람들이 저래서 저런 식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딱딱 답을 잘 내리세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그거를 표본 삼아서 자기만의 뭔가를 좀 구축해보면 좋겠다라는 건데 뭔가 사업 같은 거 구상하고 계시거나 지금 구상하시는 또 아이디어가 있거나 하다면 그쪽으로 정말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해서 완전 안전하다고만 또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볼 때 그게 되겠어? 조금 보편적이지 않지 않아? 이렇게 약간 말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4번 분들은 그걸 해내신다.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그 4번 분들 지금 완즈에 대한 카드가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도 이제 완즈 퀸 첫 번째 카드 보면 여전사를 말해주는 카드인데요. 완전 대장부 상이다. 근데 그동안은 날개가 좀 접혀 있었다. 이거를 누가 이렇게 종이 접기하듯 접어놓은 걸 수도 있고 스스로 어쩌다가 접힌 걸 수도 있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걸 피려고 굳이 이렇게 시도하지 않았다는 거. 그냥 접힌 대로 살아갔다는 거. 그 대장이 대장 노릇을 못했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네요. 지역구로 놀 사람이 동네에서 놀았다든지 자기가 어디에서 놀 사람인지를 확실하게 좀 모르고 있었고 사용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데 능력을 쓰려고 하지를 않았다. 그래서 다 잠재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당연히 알려지고 발굴이 될 인재인데 조금 더 폐쇄적으로 좀 고만고만한 환경에서 인정받아 오신 느낌이 있어요. 또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4번 분들한테 좀 매너리즘을 느끼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뭔가 늘 똑같고 정체되는 기분? 가장 좀 괴로우셨을 것 같다. 그리고 아까 지능 차이를 말했듯이 계속 똑같은 사람 보고 계속 멍청하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것도 좀 외롭잖아요. 나만 다른 사람, 다른 별의 사람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펜타클 7번도 한 개 뜬 걸로 봐서 4번 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욕심이 있으시고 완벽주의가 있으신 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펜타클 7번 7개의 동전이 있지만 이제 없는 3개의 동전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나한테 있는 것보다 없는 거 생각한다. 나한테 많이 좀 각박하다는 거죠. 잘한 것보다 못한 거 생각하고 가진 것보다 못 가진 거 생각하는 게 나라는 사람이어서 근데 그거는 또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해요.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4번 분들의 최고 가치는 타인이 아닌 나인 거고 그래서 사람한테 또 큰 의미를 안 두시는 것 같아요. 그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목매달면서 막 아쉬워하지 않고 본인이 아깝다는 거 구태여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는 거 너무 잘 알고 도도하게 살아가시는 분들 또 그게 가장 어울리기도 하는 그래서 이제 오늘 리딩한 그런 번호들 중에 사람에 대한 아쉬움이 가장 없다. 또 4번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 만나면 만나고 아니면 아니고 그리고 가면 가고 말면 말고 네 맘대로 해. 난 상관없어. 약간 이런 쿨함이 좀 보여져요. 또 그런 면 때문에 사람들은 또 4번 분들한테 조금 홀릭되고 더 4번 분들을 잡아두고 싶어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는데 4번 분들은 일단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커리어에 대한 욕심이 너무 크시다. 그래서 나의 자아 실현, 성장욕, 성공욕이 가장 크다. 그러니까 나를 증명하는 거, 거기서 얻는 만족감의 가치가 월등하게 높다는 거죠. 뭔가 그러니까 인간의 3대 욕구 이런 것처럼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들 있잖아요. 우선순위, 우선적인 가치로 두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4번 분들은 이제 내가 나한테 만족할 수 있는 거, 나 이 정도면 이제 잘했다, 멋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4번 분들에게 있을 좋은 일들이 다 높이 올라가는 거라고 카드가 말을 해주는 건데요. 거의 뭐 엘리베이터를 타듯이 신분이 높아지는 일이라고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좀 명예를 따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명예는 그 명예만으로도 금전적인 성과를 또 불러올 것 같아요. 뭐 강연이라든지 인터뷰라든지 광고라든지 4번 분들의 이름값 하나를 사는 사람들이 생기고 몸값이 올라간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좀 비법을 판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걸어 다니는 지적 재산물이 되신다고 해요. 뭐 인간문화재 이런 것처럼 4번 분들이 그냥 그 4번 분들만으로 4번 분들이 하는 말 하나, 뭐 조언 하나, 행동 양식 하나, 습관 하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셀링 포인트가 되고 남들이 약간 노트에 필기할 만한 그런 것들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유명해진다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타인의 롤모델 가야 할 그런 방향이 되어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인간적으로 그냥 존경하는 거, 종교인을 보듯 존경하는 거 그런 감정이라기보다는 저 사람처럼 성공하고 싶어. 저런 배짱, 배포를 가지고 싶어. 저런 성구안을 가지고 싶어. 실행력을 가지고 싶어. 좀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또 돈을 내고 배우려고 하는 그런 그림들이 보여져요. 그래서 완즈가 지금 여러 개 나왔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근데 그것은 지금은 전의에 불타고 좀 투지에 불탈 때이다 라는 뜻으로 읽혀지는데요. 4번 분들이 좀 목표만 생각하고 다른 것들에 대한 신경을 의식적으로 좀 꺼야 할 때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대의에는 희생이 따른다 뭐 그런 말처럼요. 사소한 것들까지 자잘한 것들까지 4번 분들이 다 이렇게 염두하고 헤아리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카드를 보시면은 그림이 이제 상징적으로 그 말을 해주고 있는데 남자가 이 잘린 나뭇가지를 매만지면서 눈치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나무는 또 저주인형 같기도 해요. 목하고 팔이 잘렸고 그 잘린 부분에 피가 비쳐요. 근데 이 남자는 약간 표정을 보면은 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진짜 거지 같네. 진짜 안 좋다. 큰일 났네. 근데 나 내 살 길 어떻게 찾지? 나 살아야 되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살 길이라는 것은 뭔가 그냥 꼬리 자르기일 수도 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내가 남을 배려하고 챙기기보다 나를 우선시해서 내 몫을 지키는 거죠. 어쩌면 뒤통수다, 배신이다 라는 말을 들을 만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때일 수도 있겠어요. 근데 4번 분들이 무엇보다 이제 자기를 먼저,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때라고 카드가 계속 강조를 해주는데 무엇이 되었건 어떤 분야에 있어서든 너무 정직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4번 분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4번 분들을 향해서 누군가는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 4번 분들이 정말 저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모두가 봐도 보편적으로 객관적으로 아닌 행동이다. 그런 게 아니라면은 4번 분들 양심에만 찔리는 그런 행동은 그냥 쿨하게 넘어가셔도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완벽주의 얘기한 것처럼 워낙 할 일을 잘 해내시고 또 자기한테 어떤 흠이 있는 거를 또 안 좋아하시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물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조금 경이롭다? 대단하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드실 수밖에 없는 분인데요. 근데 제가 아까도 그러니까 많이들 좀 공경을 하고 4번 분들을 따르려고 할 것 같다, 이제 배우려고 할 것 같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 말을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미 4번 분들을 알게 모르게 카피한다고 해야 될까? 약간 주의 깊게 보면서 참고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4번 분들은 근데 이게 앞으로도 쭉 이제 이어지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다들 나를 조금 참고하고 벤치마킹 한다면 나도 똑같이 해라. 그러니까 나도 비슷하게 그 사람들한테 이득을 얻어라 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4번 분들은 오히려 남들한테 많이 나눠주게 되고 알게 모르게 조금씩 이렇게 베껴지는 것들이 있는데 자기 것에 있어서는 너무 정직하게 자기 혼자서 만들어 가야 한다는 또 그런 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가볍게 얕게 굴어라. 머리가 똑똑한 만큼 머리 더 써라. 이런 말 카드가 해주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카드 봐보면
그 4번 분들 장화홍련 카드가 나왔는데요. 되게 한 맺힌 자매이죠. 이게 그러니까 과거와 아예 고리를 끊어내고 싶은 그런 카드예요. 새 출발하고 싶은 그러니까 데스 카드이기도 한데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까 4번 분들의 가장 큰 욕구는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욕구다. 자기를 뭔가 이렇게 멋있게 바라보고 스스로 인정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쩌면 이런 욕구는 과거를 탈피하고 싶은, 빨리 허물을 벗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이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나와 다른 사람이라는 거, 달라졌다는 거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나를 괴롭게 한 사람들한테 그걸 증명하고 싶었을 수 있지만 지금은 나 자신에게 증명하고 싶은 거, 나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 그러니까 너 잘했다고, 너 이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말해주고 싶었던 거. 그러니까 장화홍련 카드는요, 그러니까 마음의 한 어떤 원한, 원망 그런 거 다 끊어내고 과거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환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자매가 원한을 풀고 그러니까 누명을 벗고 성불해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잘 살아가는 모습. 그러니까 즉 4번 분들의 과거와 앞으로 있을 미래는 확실히 구별될 것이다. 그리고 4번 분들의 과거는 더 이상 4번 분들의 발목을 잡지 않는다 라는 메시지가 읽혀지는데요. 이 카드가 추가적으로도 손절에 대한 의미도 있어서요. 그러니까 데스카드 단절이 되고 내가 이제 종결시키고 새로 나아가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 조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문제에 있어서 끊어내라 라고 좀 말해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더라도 손절해라 라는 메시지가 함께 전해지는데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죽어야만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나를 죽여야만 한다고 4번 분들이 죽이지 못한 나, 망설이 때문에 그냥 놔두고 온 내가 나의 어떤 찬란한 미래에 따라붙을 수 있다는 거, 그걸 생각하시면서 죽일 수 있을 때 좀 죽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신분 상승 얘기했는데 이 카드에서 누명을 벗는다 라는 의미까지 함께 전해지는 걸로 봐서 이제 4번 분들의 그 성공은 어떻게 보면 그냥 성공이 아니라 그냥 막 기분 좋고 자랑하고 그런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 자존감의 회복 그리고 통쾌한 복수를 함께 가능하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마칠게요. 영상을 좀 오랜만에 올리죠. 그러니까 목소리가 요새 잘 안 나와가지고 왜 그럴까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해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한 2시간 정도 말하면 목이 잠겨서 이렇게 좀 쉬었다가 다시 텀을 두고 이런 거 아닌 이상 쭉 이어서 얘기해야 할 경우는 2시간을 이제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데 요즘은 막 20-30분만 말해도 바로 목이 잠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우스갯소리로 너무 네가 사람들한테 많이 미래의 것을 말해주고 알려주고 하다 보니까 네 입이 막히는 거다 뭐 그런 말도 들었어요. 청기누설이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는 것 같아요. 과연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지? 그러니까 뭐든 단정 지을 수는 없고 단정 짓듯 말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사람 사주만 해도 어느 정도 정해지는 틀이 있지만 자기가 행동하는 대로 또 미래는 바뀔 수 있는 거니까 다만 그 행동력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내리게 되는 선택의 차이가 있고 사람마다 또 그런 반복된 태도와 행동이 결국에 운명을 만드는 것 같거든요. 최근에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된 사건이 있었어서 제가 평소에 좀 절대 하지 않을 것 같던 행동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못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하면 되는 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못할 것 같다는 그 생각 안에 내가 나를 가두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해봤던 일을 시작하는 데에서 결국 변화는 시작되는구나 라고 느꼈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또 개인 상담하면서 그런 말 했었거든요. 이게 뭐 제가 잘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제가 안 해본 일인데 라고 제 구독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금 잘하는 일도 예전에는 안 해봤던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것도 낯선 일이었잖아요. 지금은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거를 한 번 더 다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나도 머리로만 알고 실제로는 또 실천을 하지 않는구나. 당장 나만 해도 안 해본 것들에 대해서 진입장벽이 있구나. 그래서 오늘 리딩을 하면서 그런 진입장벽을 같이 깨보자고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밟게 될 새로운 땅, 낯선 땅을 제가 응원할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슈퍼땡스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감사합니다. 원하시는 바 소원 성취하실 수 있도록 저도 답례로 기도해드릴게요.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